네, 코인키스입니다. 점심방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6월 20일 점심 맛있게 드시기 전에 방송 잠깐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XRP자 이러다가 아니라고 적어놨습니다. 지금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지 않다는 것이 가장 좀 부정적인 요소인 것만큼은 사실이죠. 근데 주말에 거래 대금이 많이 몰리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되고, 어쨌든 1,700원 이상대 1,900원까지 올라가 4시간 모입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또 소화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 여기에서 다시 또 받쳐주려고 하는데 과연 거래 대금이 받쳐주면서 다시 또 만회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한번 초미의 관심사로 지켜보시면 되겠다. 달러 인덱스도 오랜만에 보여드리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100이 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달러의 가치가 다시 이렇게 좀 100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아마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다면 일단은 전쟁 리스크, 지정학적 위기, 이것이 특히 암호화폐 편에는 상당히 예민하게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제와 관련된 것들,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실제 설령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그런 의견만 전문가들의 입에서, 특히 FOMC 위원들에 의해서 나와더라도 암호화폐는 바로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암호화폐는 예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취약하죠. 그러나 그 반대로 조금 어떤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가능성 또는 어떤 기대감, 이런 것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우리 XRP를 포함해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암호화폐들은 쭉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특히 우리가 XRP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XRP에 기대를 걸어보는 이유는 다른 암호화폐들과 달리 국제 송금의 혁신, 미국 최고의 핀테크 기업인 리플에서 만든 토큰인 XRP의 무궁한 잠재력, 그리고 그 잠재력이 아직 터지지 않았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전쟁 이슈가 아까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해각서와 관련된 어떤 진전된 이슈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일단 오늘 스위스에서의 양해각서 이슈는 결렬이라고 하긴 그렇고, 결렬은 아니죠. 연기가 됐다. 어쨌든 간에 연기됐다는 것은 오늘 주말에 화끈하게 오를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어떤 기대감을, 불확실성, 그렇죠. 불확실성을 그렇게 반영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군 필요시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또 붙고 있거든요. 필요시 모든 전선에서 고강도 전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군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한 기억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하고 있다. 어깃장을 놓고 있다. 또 이것이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일탈 행위인지는 그건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이렇게 강한 그런 건 아니지만, 잠깐만요. 강한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빠르게 쭉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헤즈볼라, 헤즈볼라도 물론 이스라엘도 문제지만 헤즈볼라도, 근데 폭력은 있을 수 없으니까요. 새로운 휴전에 합의했다. 19일에 발효된다. 이스라엘 시간 오후 4시에 발효됐다. 이번 합의는 미국과 카타르가 각각 이스라엘 및 이란과 협의하고 중재에 나선 끝에 이루어졌다. 네, 휴전을 하고 그렇게 해야죠. 또 이런 와중에도 미국과 이란은 또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60일의 어떤 시간을 벌어둔 상태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60일간 버티는 쪽은 이란이 될 것이다. 아니, 60일간 버티는 쪽은 우리 미국 쪽이 될 것이다. 이란은 서두를 것이다. 회담을 서두르는 쪽은 미국이 아니라 이란이다. 이란이 이미 끝났다. 우리는 60일을 버틸 것이다. 이란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렇죠. 진짜 제일 무서운 게 경제 제재잖아요. सँ션이 정말 무섭습니다. 물론 북한은 정치 이야기 아닙니다. 물론 북한은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마음대로 못하는 이유는 이 경제 제재가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당장 미사일 한 발 쏘는 게 무서운 게 아닐지 몰라요. 경제 제재를 해버리면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해서 말라 죽거든요. 예.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란이 어차피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해질 것이다 라고 판을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트럼프 전쟁으로 이란 약화됐다. 공군, 해군, 방공 거의 없다. 다 폭발시켰기 때문에 비록 민주당은 이란이 4개월 전보다 더 나은 상황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민주당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란 외교부 미국 이스라엘 레바논 공격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 미국이 책임이 있다.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나 분명히 미국은 이스라엘에 절대 공격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격을 했다는 것이 좀 가격에 어느 정도 약하게 영향을 미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규탄한다. 지역 안보에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네, 더 이상의 공격은 멈춰야 돼. 공격을 왜? 그러니까 좀 그 어떤 명분이 있는 거라면 뭐 우리가 결정한 사람도 아니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명분이 없는 단순히 무슨 자존심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 신규 규정을 발표했네요. 48시간 전까지 통행 신청서를 제출해야지 된다. 꼼꼼하게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이렇게 뭐 그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코인 거래소 상장 문턱이 높아질 것이다. 네, 이것도 뭐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물론 어떤 종목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유동성이 넘쳐나는 그런 인기 있는 신규 종목들이 들어오는 것은 뭐 긍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자칫 어떤 투자보다는 투기에 가까운 그런 분위기 그리고 그것 하나로 인해서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아닙니다. 뭐 A라는 종목이랑 있었거든요. 한때 엄청나게 진짜 폭발했던 종목인데 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그냥 한탕을 위한 돈을 위한 또는 무의미한 그러한 암호화폐들이 정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코인거래소의 상장 문턱이 높아질 필요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나라 다른 거래소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3대 거래소는 그 굉장히 탄탄합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뭐 마음대로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조금만 의심되거나 조금만 어떤 서툰 짓을 하게 되면 언젠간 다 들통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타격 입는 것은 거래소입니다. 거래소는 수수료를 먹고 사는데 무슨 이슈가 생겨서 그 거래소 이미지가 뭐 빗썸 사태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회복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돈과 관련된 거잖아요. 내 돈이 위태롭다? 뭐 투자해서 손실 난 것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렇다 쳐도 거래소가 흔들린다? 그건 상당한 불안감 아니겠습니까? 그럼 뱅크런 나오는 겁니다. 이란 혁명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런 건 좋은 취지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란 혁명 수비대 적에게 참패한 길 준비할 그러니까 어느 쪽 한쪽에서 멈춰야 되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돼 버리면 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뭐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또 반영이 됩니다. 24시간 열려 있는 우리 암호화폐만 또 계속 타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제 양해각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거 지켜봐야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저 지켜보시고 그다음 월요일 날 또 장에는 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나스닥 장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아까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이렇게 많지 않 0.4, 0.5 뭐 그 정도 됐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따가 저녁 시간대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